보세요. 문제 보시면요. 이런 거죠. 그 삼각함수, 삼각형이 있고요. A, B, C. 그리고 A제곱이 B제곱 빼기 BC 더하기 C제곱이랑 같은 상황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뭘 구하라고 했냐면 각 A를 구하라고 한 상황이죠. 됐죠? 다시요. A제곱이 B제곱이랑 BC를 뺀 값이랑 C제곱 더한 거랑 같아요. 그리고 너한테 각 A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요. 변의 길이만 갖고 내가 각 A를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네가 쓸 수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래서 각 A를 구하고 싶으면 일단 우리는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요. 각 A의 코사인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됐죠? 바로 쓸게.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이렇게요. 됐지? 그럼 다시요. 코사인 A는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랑 같은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 잠깐만요. 나는 이 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은 BC랑 같은 거잖아. 맞나요? 뭐 한 거예요? A제곱 오른쪽 넘기고 BC는 왼쪽으로 넘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잠깐만. 코사인 A 값은 2BC분의 BC랑 같은 값이잖아. 그럼 뭐야? 2분의 1이라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입니다. A는 몇입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몇 도였다? 60도였습니다. 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각을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정확하게는요. 한 내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값을 알면 이 각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코사인 법칙 쓰고 정리했다. 라는 거야. 연습하셔야 돼요. 자, 143페이지로 갑니다. 8번입니다. 자, 다음 삼각형에서 탄젠트 B, 사인 제곱 C야. 탄젠트 C, 사인 제곱 B가 같을 때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주세요죠.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주세요라는 그 질문은 무슨 뜻? 세 변 길이의 관계를 나타내주세요. 그래서 세 변이 모두 같아요. 정삼각형. 둘만 같으면 이등변. 됐죠? 이런 표현이겠습니다. 그럼 다시요. 나는 얘를 보면서 이 삼각형 세 변 A, B, C 길이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겠음. 그러면 길이로 표현해야 되겠음. 근데 문제를 봤더니 탄젠트 보임, 사인 보임, 탄젠트 보이고 사인 보입니다. 그럼 이때 자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사인 A라고 하면 우리는 사인 법칙에서 2R분의 A와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두 번째, 코사인 A라고 하면 코사인 법칙에서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었죠. 다시 말하면 우린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이렇게 변의 길이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탄젠트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탄젠트는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됐죠?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사인, 세변의 길이의 관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정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필요하면 하지 뭐.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탄젠트 B라고 나왔네요. 얘는요. 탄젠트 B입니다. 코사인 B분의 사인 B가 되는 거죠. 여기에 사인 제곱 C를 곱한 값이 보이는 거고요. 탄젠트 C가 보이죠? 코사인 C분의 사인 C에다가요. 우리는 사인 제곱 B를 곱한 값인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해 봅니다. 좌우가 같은 거예요 라고 하고 봤더니 여기 사인 C하고 사인 제곱 C 이거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거 잠깐만 이거 왜 A라고 써있냐? B인데 미안합니다. 미쳤죠? B입니다. B. 그럼 여기 사인 B하고
사인 제곱 B, 요것도 하나씩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B분의 사인 C. 얘는요, 코사인 C분의 사인 B와 같음. 됐죠? 뭐 굳이 넘겨볼까요? 라고 하면 이거네요. 사인 C하고요, 코사인 C를 곱한 값이랑 사인 B하고요, 코사인 B를 곱한 값이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왼쪽에서 했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정리 좀 해볼게요. 사인 C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2R분의 C. 코사인 C는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되겠죠. 마찬가지 사인 B는요, 2R분의 B요. 코사인 B는요, 2AC분의 B 빼고서 쓰는 거죠.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다음 등식 관계를 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자, 이 R이 있어, 이 R이 있어. 서로 없앱시다. 약분하고요. 여기 2A도, 여기 2A도 정리합시다. 됐죠?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되냐? 네, 양변에 C, 요거 C 그럼 이쪽으로 곱해주자. 요렇게. 여기 B, 얘도 곱해주자. 요렇게.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C제곱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일 거고요. 우변은요, B제곱에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되겠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딱히 적을 거 없어요. 그냥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 A제곱 C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빼기 C 4제곱이고요.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빼기 B 4제곱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얘네들이 같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죠? 라고 하면 글쎄요. 왼쪽으로 다 넘겨볼까요? 그래서 왼쪽으로 다 넘겨서 는 0으로 바꿀까 합니다. 그럼 이때 보셔야 되는 건 B의 최고차는 4차, C 최고차는 4차. 그럼 B 말고 C 말고 누구? A의 최고차는 2차네요. 그럼 이왕이면은 다 넘겨서 정리할 건데 A라는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A 제곱이 있는 애들, A가 없는 애들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정리해 주시면요. 여기 A제곱 앞에 계수 C제곱 있고요. 여기는 B제곱이 있는데 넘어가서 왼쪽으로 갔어요.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요. 됐죠? 그러면 다 넘어갑니다. B 4제곱이 있고요. 빼기 C 4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요. 플러스 B제곱 C제곱. 여기는 B제곱 C제곱. 뭐야? 그럼 얘네들이 없어지는 거잖아. 끝났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C제곱 빼기 B제곱의 A제곱 마이너스 C 4제곱 빼기 B 4제곱은 0. 그러면 인수분해 되죠. C제곱 빼기 B제곱이랑 C제곱 더하기 B제곱 합차 공식 인수분해 되네요. 그래서 공통인수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앞으로 묶어내면 남은 건 A제곱 빼기 C제곱 빼기 B제곱은 0이다. 이렇게 남겠네요. 자, 정리합시다. 둘이 곱해서 0 나왔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C제곱 빼기 B제곱이 0이라면 그 말은 무슨 뜻? B하고 C가 같은 이등변. 두 번째, A제곱 빼기 C제곱 빼기 B제곱이 0이라면 그 말은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은 빗변이 누구인? A인 직각삼각형. 됐죠? 그래서 답은요. A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끝!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뭐지 이렇게 자는 느낌. 어머, 그렇지. 자, 보시면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너는요. 넓이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사인 40이 누군지 알려줄게. 사인 64도도 누군지 알려줄게. 사인 76도 알려줄게.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너는 이 삼각형의 넓이나 찾아. 라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머!
40도 여기 있네. 76도 여기 있네. 그럼 64도는 누구죠? 얘잖아요, 얘. 그쵸? 다단 180도니까요. 그럼 당연히 아우 여기가 64도겠구나. 아 여기가 64도구나. 이런 거였어.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넓이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요. 우리 두 변하고요. 이 끼인 각이 필요한 상황이죠. 왜요? 라고 하면 알고 있는 이야기 옆에다 그냥 잠깐 씁니다. 삼각형이 있고요. 요 각이 세타고요.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라고 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였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선생님, 이거 말고 다른 공식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그거는 왜 저번에 반지름도 나와야 되니까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일단 얘가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으로 봅니다. 여기 45네. 그럼 나는 여기 BC 길이만 알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BC 길이만 딱 구해주시면 요 길이만 딱 구해주시면 넓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45 곱하기 BC 길이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누구? 사인 40도 값 붙이면 되니까요. 됐죠? 사인 40도는요. 0.64로 계산하면 된다면서 그럼 나는 여기서까지 BC 길이만 구하면 넓이 말할 수 있음. 그럼 문제는 또 BC의 길이입니다. 너 이 길이 어떻게 할래요?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삼각형에서 한 내각과 그 대변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한 내각과 그 대변이 누군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때 쓰는 게 뭐야? 사인 법칙. 어떻게 해요? 사인 64도분의 45는요. 사인 76도분의 네모 BC 길이와 같습니다. 됐죠? 그럼 BC 길이는요. BC의 길이는요. 45도에서 됐죠? 사인 76도를 곱하고요. 나누면 되죠? 사인 64도를. 괜찮나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요. 45에서 곱합니다. 사인 76, 0.97, 100분의 97이 되겠죠? 그리고 나눕니다. 사인 64도 값이죠? 0.90. 얘는 뭐예요? 90분의 100이 되겠죠? 왜?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 괜찮을까요? 그럼 정리해 주시면 일단 약분할 건 약분하고요. 9로 나눕니다. 이게 10이 돼요. 9, 5, 45. 됐죠? 그러면 10분의 7, 5, 35, 9, 5, 45. 7, 5, 35, 9, 5, 45. 이렇게 되겠네요. 48.5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누가요? BC 길이가요. 그러면 48.5. 그럼 넓이가 말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45 곱하기 10분의 485라고 쓰고요. 여기에 사인 40도 값 100분의 64를 또 곱해주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 자, 지루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계산기를 써서요. 45 kov하기 48.5 곱하기 0.64에서 나누면 되죠. 2를요. 뿅. 698.4가 되겠습니다. 네.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계산기 못 쓰잖아요. 라고 하면 아니 핸드폰에 다 계산기 기능 있잖아요. 쓰시면 돼요. 네. 자, 오른쪽과 같이 사각형이 있고요. AB의 길이가, BC의 길이가, CD의 길이가, AD의 길이가 누군지 다 아는 상태에서 어머나, 각 B가 120도였어. 야, 너 사각형의 넓이 좀 구해줄래? 라고 하면 왜 울어요? 괜찮아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줄래? 라고 하면 몰라, 사각형 넓이.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뭐. 여기 A하고 C 얘네 이어서 그냥 그렇게 할게. 자를게.
삼각형 두 개 그냥 만들어서 두 개 넓이 그냥 구할게. 됐죠? 잘라서 이거 두 개 볼게요. 됐을까요? 그러면 너 요거 넓이는 말할 수 있죠. 왜요? 2분의 1 6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120도. 됐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끝. 됐네? 야, 그럼 얘는 넓이 구했다잉? 그럼 난 저 넓이가 필요한데, 아유, 저거 넓이 어떻게 구하지? 저거 어떻게 구하지? 자, 이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다음 삼각형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요, 어떻게 그려도 계속 똑같이 생겼어. 왜? 두 변과 끼인각 SAS니까 이거 계속 합동 조건 맞거든. 그러니까 너 한 변이 6이고 10이면서 끼인각이 120도인 삼각형 그려봐 하면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밖에 못 그려.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나 오른쪽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한데 A에서 C까지의 길이 AC 길이 잘 안 보이죠? AC 길이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투명하지? AC 길이 내가 요 길이만 알면 AC 길이만 알면 이거 뭐야? 삼각형의 세변 길이 다 아는 거잖아. 그러면 한 내각의 코사인 값 말할 수 있잖아. 그럼 코사인 값 말하면 사인 값 왜 말 못해? 괜찮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상황? 됐음? 그럼 다시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해. 그럼 한 내각이 필요해. 왜? 그거의 사인 값을 가지고서 넓이를 말할 거니까. 맞아? 그럼 이 한 내각을 어떻게 구할까? 사인 값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반대로 코사인 값 구하면 사인 값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이 세 변을 다 알고 있다면 한 내각의 코사인을 구할 수 있네요. 그럼 다시 말해서 A에서 C까지의 길이만 구하면 넌 이 각의 코사인 값도 말하고 사인 값도 말하고 그럼 당연히 넓이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됐어요? 그럼 우리 A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하면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써볼게요. 자, 이렇게 구하죠. AC 길이의 제곱값은 말이야. 삼각형입니다. 얘 제곱은요. 6제곱, 10제곱에서 뺍니다. 2 곱하기 6 곱하기 10의 코사인 120도를요. 뿅. 됐죠?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오른쪽 위에 있는 삼각형 입장에서 요 각을 내가 편의상 세타라고 할게. 됐죠? 그럼 다시 이 삼각형 입장에서는요. 두 변과 끼인각. 그럼 이때 요 AC 길이의 제곱값 말할 수 있네요. 어떻게 해요? 12제곱 더하기 10제곱 빼기 2 곱하기 12 곱하기 10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 괜찮나요? 그럼 결론 우리는 이 둘이 같다는 식을 갖고서 그냥 코사인 세타 바로 말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왜? 어차피 AC의 길이는 넓이 구할 때 필요가 없었거든. 뭐 굳이 구하고서 넘어갑니까? 그냥 둘이 같다고 놓고 코사인 세타값 바로 구하면 되지 뭘.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6의 제곱이죠. 36. 10의 제곱 100입니다. 136 빼기 120에 자 코사인 120도를 곱한 애가요. 12의 제곱 144입니다. 그럼 244 빼기 240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랑 같은 상황. 코사인 120도 몇입니까? 그러면 머릿속에서 가야 되죠. 120도니까 파이만큼 180도 갔다가 60만큼 뒤로 왔네요. 됐나요? 그럼 그냥 60일 때랑 갔다가 뒤로 60 왔을 때 코사인 값을 비교해 보면 이쪽에 있니? 이쪽에 있니? 이 차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랑 같은 값. 됐죠? 이거 바로 안 되면 아직 안 본 거야. 계속 앞에 거 공부 안 한 거야. 방구듯이 못 풀어. 보셔 계세요? 자, 코사인 60은 몇입니까? 2분의 1이요.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서 정리합니다. 그럼 플러스 2분의 1 돼서 이거 일단 정리하고 60 되겠죠? 196은요. 244
빼기 240의 코사인 세타. 그럼 넘겨서 정리합니다. 240 코사인 세타는요. 196이 넘어가요. 그럼 196 넘어오면 몇이야 이거? 8, 4, 48. 그럼 코사인 세타는요. 240분의 48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잠깐만요. 240분의 48 숫자 되게 큰데? 4를 좀 나눠볼게요. 6, 4, 24, 4, 1은 4, 4, 2, 8. 한 번 더 하네. 4, 1은 4, 5, 4, 20, 4, 32. 한 번 더 하네. 에이씨, 5분의 1까지요. 됐죠? 됐네요. 선생님,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라는 걸 알았네요. 근데 나는 뭐가 필요하다? 사인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관찰합니다. 직각삼각형이 있어. 세타가 있어. 이때 코사인 값은 5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럼 요 길이는 몇이겠니? 루트 24. 됐죠? 다시 말하면 2루트 6. 됐나요? 그럼 사인 세타는 몇인 겁니까? 5분의 2루트 6이요.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 어차피 너 세타의 코사인 값 말했잖아. 양수 나왔니? 음수 나왔니? 양수요. 그럼 몇 사분면이겠니? 1사분면이요. 그럼 예각이니까 대충 그리고 말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거.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인 세타 값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자, 아까 구했던 넓이에다가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를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세타 값 5분의 2 루트 6. 됐죠? 그래서 다음 식을 계산하면 답이겠네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인 120도 값 180도 갔다가 60만큼 뒤로 왔어요. 이때 높이죠, 사인 값. 얘는요, 그냥 사인 60의 높이랑 똑같습니다. 괜찮나요? 어차피 2사분면 양수거든요. 사인 60도는 몇입니까? 네. 2분의 루트 3이죠. 네. 이게 아직 잠이 들 깨면 그럴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대입해서 여러분들 계산된 결과를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숫자 이쁘게 안 나와요. 막 루트 있고 난리 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그렇게 나옵니다.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열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또 새로운 걸 배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수열이라는 걸 배울 거야. 무슨 뜻이냐? 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의 나열 이렇게도 얘기해요. 수가 막 나열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 얘를 뭐라고 한다? 수열. 말 그대로 수가 나열되어 있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 4, 8, 16, 32 이렇게. 됐죠? 그냥 수가 쭉 나열되어 있네?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한다? 수열이라고 합니다. 안 어렵죠? 이때 가장 처음에 써져 있는 숫자를 우리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써져 있는 숫자네. 첫 번째 항 이렇게 얘기해요. 항. 그럼 얘는요? 두 번째로 써져 있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까? 두 번째 항. 그럼 얘는요? 세 번째 항. 얘는요? 네 번째 항. 얘는요?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합니다. 됐죠? 완전 쉽죠? 괜찮을까요? 자, 수가 막 나열되어 있으면 우리 얘를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 오해하시면 안 돼. 자, 처음에 2가 있어. 그 다음 4, 그 다음 8, 16, 32가 써 있었네. 그럼 이 뒤에 혹시 어떤 숫자가 올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2를 곱해서, 제곱이 아니라 2를 곱해서 나오고 있는 숫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64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은 누가 올까? 128이 오는 거 아닐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수의 나열을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어떤 규칙으로 수가 써져 있는 거지?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그 다음 64 오겠는데? 그 다음 128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하나만 더 써볼게요. 다시요. 2, 4, 6, 8, 10 수를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 누구예요? 두 번째 항은요? 다섯 번째 항은요? 그럼 여섯 번째 항은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숫자들이 나열된 걸 쭉 관찰하면서 규칙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수가 오고 있지? 2에서 2를 더해서 4, 2에서 2를 더한 6, 6에서 2를 더한 8. 맞나요? 계속 2씩 더한 값들이 써져 있네? 그럼 그 뒤에는 12가 오고, 그 다음은 14가 오고, 이러지 않을까? 라는 게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일 거라고. 됐나요? 마지막 예시입니다. 1, 2, 3. 그 다음 누가 올까요? 아닙니다. 10이 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너네 무슨 생각 들어? 야, 1, 2, 3이면 그 다음 4지, 씨, 하나씩 커지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10이었는데? 자, 조심하세요. 이거 분명히 규칙이 있습니다. 난 너네한테 규칙을 말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그걸 말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는 수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고등 과정에서. 됐음?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 수 있을 만한 규칙들로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거 나왔을 때 뒤에 4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애가 나오면 어떡하지? 모르겠는데? 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뭐라고 4겠지 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몇 개 정도 쓸 거냐면 3개를 쓸 거야. 왜냐면 2개만 썼을 때는 그 뒤에 누가 온지 판단할 수가 없어. 2에서 4가 왔네? 그럼 이거 2배 한 건지 2를 더한 건지 내가 모르겠거든. 그래서 최소한 몇 개? 3개는 써야 2씩 곱한 거구나. 2를 더한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0 나왔다고요? 아우, 이런 거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때 다시 수열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가 나열된 거구나. 이때 처음에 써져 있는 애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써져 있으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써져 있으면 세 번째 항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럼 첫 번째 수열 다시 봅니다. 쭉 가서요. 저 뒤에 한 50번째 항이 누군지도 말할 수 있겠죠. 가능하죠? 아니면 두 번째 수열 봅니다. 2, 4, 6, 8, 10, 12, 14 쫙! 저 뒤에 가서 한 300번째 항이 누군지 말할 수 있겠죠. 맞아? 그럼 그 300번째 항이 누굴까? 라는 걸 말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다 쓸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이 규칙을 가지고서 새로운 항을 만들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반항입니다. 뭐라고요? 일반항. 우리가 일반항은 이렇게 씁니다. AN. 일반항. 우리가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몇 번째 항? n번째 항. 자, 그 이유는요. 일단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항 n에다 누구 넣으면 1 넣으면 나오는 항. 두 번째 항 2 넣으면 나오는 항. 세 번째 항 3 넣으면 나오는 항. 됐어요? 그럼 300번째 항은 n에다 누구 넣으면 300 넣으면 나오는 항이 누군지 우리는 관계식을 써볼 겁니다. 자, 이때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항 2입니다. 두 번째 항 4고요. 세 번째 항 6, 네 번째 항 8. 됐어요? 그럼 저기 뒤로 가서 500번째 항은 누굴까요? 라는 그 질문에 500번째? 이걸 언제 다 봐? 그래서 규칙을 찾아볼게요. 됐습니까? 자, 얼마씩 커지고 있습니까? 2씩 커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하나 더. 1 넣었을 때 2, 2 넣었을 때 4, 3 넣었을 때 6, 4 넣었을 때 8, 5 넣었을 때 10이 나오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네. 맞니? 우리 뭐라고 하면 될까? EN이요.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1 넣으면 2, 2 넣으면 4, 3 넣으면 6, 4 넣으면 8. 됐잖아. 그럼 저기 뒤에 있는 500번째 항은 누군데요? 1000.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해서 n번째 항을 구해서 특정 항의 값이 몇인지 혹은
특정 값이 몇 번째 항인지를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얘기하는 건 수열의 뜻, 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열되어 있을 때 웬만하면 여러분들 규칙이 다 보일 겁니다. 혹시 규칙이 없어도 괜찮나요? 라고 하면 네,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규칙이 존재합니다만 네가 아직은 이 규칙이 누군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규칙이 존재하든 안 하든 수가 나열되어 있으면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때 첫 번째 써져 있는 숫자를 첫 번째 항, 두 번째로 써져 있는 숫자를 두 번째 항 이렇게 표현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A1 이렇게 써요. 숫자 1을 넣어요. 첫 번째 항. A2 두 번째 항, A3 세 번째 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저기 가서 AN이라고 하면요. n번째 항. 얘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까지가 수열의 첫 번째 이야기. 뿅. 우리는 수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열이 무슨 뜻인지 알려드립니다. 수열이 뭐냐면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함수값이에요. 숫자겠죠? 그것들을 뭐 한 거야? 나열한 겁니다. 됐을까요? 됐습니까? 근데 어떤 함수값?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건 무슨 뜻? x에 누구 넣어요? 자연수 넣어요. 1 넣어요. 2 넣어요. 3 넣어요. 됐습니까? 그때 나오는 함수 값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수열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그럼 이때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이 말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도 자연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맞아요? 이거 자연수의 개념임. 그래서 다시 자연수란 게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순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을 넣어서 나오는 값을 첫 번째, 2를 넣어서 나오는 값은 두 번째, 10을 넣어서 나오는 값은 열 번째. 됐습니까? 순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수의 정의는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이에요? 1부터 하나씩 커지는 숫자들이에요. 이게 자연수의 정의입니다. 1부터 하나씩 커지는 숫자들입니다. 자연수라는 건 그 수들을 나열했을 때 1, 2, 3, 4, 5 이렇게 나열했을 때 이 수들의 간격이 일정합니다. 됐음? 그 수의 간격이 동일합니다. 1로요. 맞니? 그럼 정의역이 자연수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도 돼. 함수값을 나열했는데 대입해서 넣는 그 x값의 간격이 동일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다시요. 그 수의 간격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나중에 활용 문제를 풀 때 갑자기 이상한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때 나온 좌표들을 막 찍은 다음에 이걸 수열로 바꿔서 해석하는 문제가 보일 거야. 그 이유는 대입하는 정의역에 들어오는 그 함수 값들, 대입하는 그 값들이 다 간격이 일정할 때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뒤에서 좀 더 얘기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은 지금은 이거겠죠? 순서. 그럼 결론, 여러분들은 지금 함수값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단원 지수로그 함수, 2단원 삼각 함수, 3단원 함수값의 나열.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네가 알고 있던 그냥 함수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수열하고의 차이가 뭘까? 몇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의역이 달라요. 함수는요, 일반적으로 실수 범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근데 수열은요, 자연수만 봅니다. 됐음? 자연수만 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때 우리 함수는 fx라고 표현을 했죠? 맞아요? 수열은요, an으로 표현합니다. 왜 n으로 표현해요? 우린 자연수만 다룰 거니까 내추럴 넘버. 됐나요? 그래서 n으로 표현합니다. 구별합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분수함수, 무리함수, 1차, 2차, 지수, 로그, 삼각함수. 맞죠? 그럼 선생님 이 수열은요? 마찬가지 함수값이 나열이라며. 그럼 당연히 얘도 여러 가지 함수식이 보이겠죠. 맞습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럼 여기 마찬가지 너네가 배웠던 함수들에 대해서 전부 다 수열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되니까 정의역의 자연수인 함수값을 나열할 거야 라고만 바꾸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배울 겁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우리는 여러 가지 함수식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선생님 정의역이 자연수일 대로 바꾸면 그거 다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딱 두 가지만 볼 겁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얘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함수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었는지 그리고 수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다시 한번 관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볼게요. 확인 문제 1번. 154페이지입니다. 다음 수열이 있습니다. AN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그 수열의 일반항이죠. n번째 항이 다음과 같을 때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는 한번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자연수 넣으면 돼. 누구부터? 1부터 4까지 하나씩 넣으면 되겠죠? 1 넣어보겠습니다. 몇입니까? 3. 2 넣으면요? 5. 3 넣으면요? 됐죠? 4 넣으면요? 끝. 썼습니다. 됐나요? 우리 뭐 한 거야? 선생님 저거 지수함수 아니에요? 맞아? 맞아, 함수야. 근데 누구?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그래서 1 넣어서 나오는 값 그게 첫 번째 항, 2 넣어서 나오는 값 그거 두 번째 항 이렇게 쓰자고. 그럼 표현은 왜 저렇게 써요? 함수라고 보기는 다르니까 함수랑 또 다른 표현으로 써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fx는 2의 x제곱 플러스 1 지수함수 공부한 적이 있네요. 맞아요? 여기 x에 누구 넣었어요? 실수자한테 다 넣었었잖아요. 맞아? 우리는 얘 말고요 이렇게 바꾼다고. an은 2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꾼다고. 수열로 바꾸겠습니다. 정의역을 자연수로 제한하겠습니다. 그 다음 넣어서 나오는 값들을 순서대로 말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네가 알고 있던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도 계속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구해보겠습니다.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죠. 민서야 몇 나오니? 2. 2 넣으면 몇 나와요? 6. 3 넣으면 12. 4 넣으면 됐죠? 됐네요. 다음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를 얘기했습니다. 1 넣어서 나오는 값, 2 넣어서 나오는 값, 3, 4 넣어서 나오는 값. 그리고 또 마찬가지 보면서 얘기하겠죠. 선생님 이거 몇 차? 2차. fx는 x제곱 플러스 x 2차 함수. 됐어? 여기 x에 누구 넣었는데? 실수 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겠다? 자연수만 넣어서 나오는 값들을 쭉 나열해서 보고 싶어. 그래서 우린 얘를 어떻게 표현하자? 수열로 표현하자.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됐죠? 별거 없습니다. 함수에서 썼던 각종 성질들도 여기서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꽉 잡고 보세요. 자, 넘어가서요. 밑에 있는 다음 수열 AN을 추측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를 진짜 다 나열해 줄 테니까요. 예를 보면서 일반항, n번째 항을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그냥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였구나, 어렵지 않겠구나 해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도 꼭 이렇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네요. 마이너스 1 첫 번째 항, 플러스 1 두 번째 항,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 플러스 1 네 번째 항. 그럼 그 다음엔 누가 올까요? 네, 일반적이고 보통의 평범한 사람은 다 저렇게 말해요. 저게 맞습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은요? 플러스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뿔막 계속 왔다 갔다 하네. 그럼 여기서 문제. 도대체 이 친구 n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 n자리에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플러스 1, 3 넣으면 마이너스 1, 4 넣으면 플러스 1. 되게 써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됐습니까? n자리에 1 넣어주세요. n제곱, n제곱. 됐죠? n자리에 1 넣어봐. 몇이야? 2 넣어봐. 3 넣어봐. 4 넣어봐. 됐죠?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을 처음엔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괜찮을까요? 자, 옆에다가 예시 하나 써볼게요. 그럼 다른 걸 봅니다. 자, 봐봐. 내가 다시 수열을 여기다 써볼게요. 1, 마일, 1, 마일, 1, 마일, 또. 다음 수열의 일반항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됐죠? 야, n자리에 1 넣어보세요. 몇인데? 1. 2 넣으면요? 마이너스 1. 3 넣으면요? 1. 4 넣으면요? 마이너스 1. 된 거 아니야? 별거 없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다시 모를 겁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괜찮나요?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할게요. 괜찮아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3, 5, 7, 9. 일단 얘는 패스. 얘는 조금 있다가 우리 등차 수열 할 거니까요. 자, 9, 99, 999, 9999. 그 다음 누가 올까요? 99999. 됐죠? 그 다음은요? 999, 999.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은 9999999 이렇게 오겠네요. 맞아요? 이거 뭐야? 첫 번째 항은 9, 두 번째 항 99, 세 번째 항 999. 아, 그럼 이거 n번째 항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 알려드립니다.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1 넣어보세요. 9 맞죠? 2 넣으면요. 100 마이너스 1, 99 맞네요. 3 넣으면요. 1000 마이너스 1, 999 맞죠? 괜찮습니까? 네, 지금은 배우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 그렇구나. 익혀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옆에다가 다른 예시 한번 들어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항 4, 두 번째 항 44, 세 번째 항 444, 네 번째 항 4444. 됐죠? 쭉 쓰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열의 일반항은 뭐가 될까요? 자, 보세요.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씁니다. 선생님, 얘는 1 넣으면 99, 2 넣으면 999, 3 넣으면 9999, 4 넣으면 9999였는데 뭔 소리예요? 라고 하면 이거 1 넣으면 9 나왔어? 그거 앞에다 9분의 4 붙여. 그럼 4 맞잖아. 그럼 2 넣으면 999 나왔어? 그거 9로 나눠. 곱하기 4에. 그럼 44 맞잖아. 됐어요? 999 나왔다고? 9를 나눠. 111. 4 곱하면 444. 맞잖아. 맞아요. 됐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다시 나는 지금 너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시고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시야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네, 표현에 따라서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냐고요? 자, 4번입니다.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그 다음 누가 올까요? 6분의 5. 그 다음은 7분의 6. 그 다음은 그럼 이거 n번째 있는 항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걸까요?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아, 미안해요. n이 되겠죠? 됐습니까? 1 넣어주세요. 2분의 1 맞죠? 2 넣으면요. 3분의 2. 4 넣으면 3 넣으면요. 4분의 3. 괜찮습니까? 네?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자, 다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측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숫자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의도 아시겠어요? 네, 봐주시고 와, 이런 것들이 있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을 이야기하러 가볼까요? 슈. 그렇죠? 자, 수열입니다. 근데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등차, 같을 등자예요. 차이가 같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항이 있어요. 두 번째 항이 있어요. 세 번째 항이 있어요. 네 번째 항이 있고요. 다섯 번째 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쭉 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적당한 수, 예를 들어 D를 더한 값이라고 할게.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똑같이 D를 더한 값이 됩니다. 네 번째 항도요. 세 번째 항에서 똑같은 값을 더한 값일 때. 다섯 번째 항도요. 네 번째 항에서 똑같은 값 D를 더했을 때. 다시 말하면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서 그 다음 항들이 나오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수의 나열을 뭐라고 부른다? 등차 수열. 됐음? 등차 수열. 어머, 계속 같은 차이를 이루면서 값이 변하고 있네요. 등차 수열. 이때 일정한 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더한 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공통된 차이구나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릅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다시 등차 수열입니다. 일정한 수를 더해서 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얘를 등차 수열. 이때 그 더하고 있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부릅니다. 됐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공차를 내가 D라고 표현했습니다. 괜찮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나와요? 공차가 나옵니다. 괜찮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도 뭐가 나와요? 공차가 나옵니다.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도 당연히 공차가 나옵니다. 이 값들은 전부 다 같습니다. 맞나요?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너 이렇게 3개 썼네? 다 더해볼게. 두 번째 항 뿔마 없어지죠. 세 번째 항 뿔마 없어지죠. 맞나요? 그럼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뭐가 돼요? 3D가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야, 이 네 번째 항 좀 봐봐라. 여기서 첫 번째 항을 뺀다는 얘기는 얘에서 얘를 뺀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큼 떨어졌는지 그 차이를 말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D 더하면 얘 나와, D 더하면 얘 나와, D 더하면 얘 나온다며. 그럼 첫 번째 항에서 D를 몇 번 더하면? 3번 더하면 네 번째 항 나온 거 아니었어? 그럼 당연히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면 뭐가 나올까? 공차 3개 나오겠네요. 괜찮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좀 더 일반화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AN에서 AK를 빼면 당연히 N이 K보다 클 때입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저기 N번째 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K번째 항이 있습니다. 그럼 N번째 항에서 K번째 항을 뺄게요. 그럼 뭐가 나올까? N-K개의 공차가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항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이 있습니다. 맞나요? 너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면 뭐 남겠니? 공차 몇 개? 3개 남겠죠? 괜찮나요? 그럼 이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5에서 여기 2를 빼. 그럼 몇인데? 3. 맞아? 그 말은 공차를 한 번, 두 번, 3번 더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괜찮겠어요? 받아들일까요? 됐습니까? 그럼 다시요. N번째에서 K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몇 개? N-K개 보일 겁니다. 받아들임? 이때 우리 AK를 우변으로 넘기면요. AN은요. AK 플러스 N-KD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은 K 자리에 1을 대입해서 얘기할 겁니다. AN은요.
A1 더하기 N-1D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괜찮나요? 괜찮을까요? 자, 자연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155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네모 박스 이야기죠. 됐음? 그래서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이 궁금하다고요? 라고 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이 누군데? 공차가 누군데?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다시 첫 번째 항이 누군데? 공차가 누군데? 이것만 있으시면 됩니다. 괜찮겠니? 괜찮을까? 자, 그럼 봐봐. 요거 쓰다가 정리 안 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거만 빠르게 얘기하고 일반항에 대한 얘기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쓰다가 말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우 미안해요.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 빼면 공차, 세 번째, 두 번째 빼도 공차, 네 번째, 세 번째 빼도 공차,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빼도 공차. 됐죠? 미안합니다. 요거 하나를 더 쓰고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요걸 안 쓰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첫 번째부터 쭉 순서대로 갑니다. n번째가 있을 거야. 그 다음은 n 플러스 1번째겠죠? 거기서 n번째를 빼주면요. 정확하게 둘의 차이는 공차만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n 플러스 1번째는요. n번째 항에다가 공차나 더 더하면 나와요. 라는 표현도 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요걸 쓰고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바로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우리 요렇게 두 가지 표현을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페이지에 있는 155페이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자,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입니다. 됐죠? 그래서 등차 수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공차가 누군지를 찾으셔야 돼. 그리고 이왕이면 첫 번째 항이 누군지 아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문제. 수열이었습니다. n번째 항,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다시요. 수열은 뭐였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들을 나열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지금부터 수열로 보지 말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함수식. 됐죠? 함수식으로 관찰해 볼게요. 됐나요? 자, 그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몇 차 함수? 이유는 n에다 1을 넣은 값, n에다 2를 넣은 값, n에다가 3을 넣은 값, n에다가 100을 넣은 값. 맞아? 변수가 누구니까? n이니까요. 됐음? 함수에선 변수가 x였지만 여기선 n을 변수로 놓고 있잖아. 그럼 얘를 함수로 읽으면 몇 차 함수? 1차 함수였겠네요. 맞나요? 그럼 이왕 쓰는 거 우리 이쁘게 내림차순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보세요. an은요. dn 플러스 a1 빼기 d가 되겠죠? 아니, 정계에서 쓰는 거 뭐 어렵진 않잖아. 받아들임? 하나 더.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됐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정리해서 쓰시면 지금처럼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보인다? 1차식으로 보입니다. 하나 더. 이때 1차항 앞에 있는 개수 d 보여요? 보여요? 이 d가 뭐였어? 이 등차 수열의 공차였죠. 그래서 1차항 앞에 있는 개수가 바로 공차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 뒤에 있는 이 상수는 뭡니까? 천천히 짜맞추면 되는 숫자예요. 이건 조금 이따 천천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써줄래요? 라고 하면 등차 수열 일반항은 pn 플러스 q꼴로 쓸 수 있습니다. 몇 차식으로요? 1차식으로요. 그럼 이때 이 p는 뭘 얘기한다? 공차를 의미한다. 됐음? 그럼 여기 있는 이 q는 뭐라고 할 건데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n자리에 1 넣어봅니다. 뭐가 되죠? 첫 번째 항은 p 플러스 q죠. 맞나요? 네 첫 번째 항 알고 있어? 1 넣어서 나오는 값이 첫 번째 항 되도록 뒤에다 q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공차만 알고 있고 특정 항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일반항을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함수식으로 보면 몇 차식이었다고요? 1차. 맞아? 여러분들 1차 함수, 1차 방정식 언제 풀던 거야? 중학교 때 풀던 거죠? 맞아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게 했죠? 네, 졸라 쉬워요.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시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보면서 연습 한번 살짝 해보면요. 확인 문제 3번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자, 갑니다. 옆분. 첫 번째 문제, 확인 문제 3번 보시면, 자, 일반항을 구해줄래요? 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 표현 두 가지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입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입니다. A1이 마이너스 1입니다. 공차 D라고 할게요. 그게 4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일반항은요.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가 됩니다. 위에 있는 식 다시 보세요.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해 주시고 이거 전개해야죠. 4n 전개하죠.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5. 이게 1번 답이겠습니다. 끝. 됐죠? 어떻게 찾았습니까? 첫째 항 더하기 n-1 d 이용해서 n번째 항 찾았습니다.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엔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등차 수열이면 일반항은 1차식일 거야. 하나 더. 1차식으로 써져 있는 1차 항의 개수가 뭘 의미했다? 공차. 뭐라고요? 뭐라고요? 공차. 뭐라고요? 공차. 당도 몇이죠? 100? 공차. 화내지 마, 화내지 마. 공차. 그럼 다시, 나 등차 수열 일반항 말할 건데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때 공차가 4라고요? 바로 씁니다, 1차식. 뭐부터 쓰면 돼? 4n. 뿅. 됐죠? 됐죠? 4n. 뿅 쓰세요. 그 다음, 선생님, 저 아직 상수는 몰라요. 라고 하면, 너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너 여기 n자리에다가 1 넣는 순간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뒤에다 누구 쓰면 되겠어? 마이너스 5 쓰면 되네요. 끝.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첫째 항 더하기 n-1d로 표현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보자마자 공차 누군데? 지나는 항 누군데? 바로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쓰세요. 됐죠? 자, 다시 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18, 13, 8, 3. 다은아,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올까? 지금 얼마 더했죠? 마이너스 5 더했죠. 얼마 더했죠? 마이너스 5 더했죠. 얼마 더했죠? 마이너스 5 더했습니다. 맞나요? 더해지는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5잖아. 받아들여? 그럼 또 마이너스 5를 더하겠네요. 몇입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마이너스 7 되겠죠. 일정하게 더하는 값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마이너스 5. 우리 공차가 몇이었다? 마이너스 5였다.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이네요. 일반항 말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n 참고로 1 넣으면 18 나와야 되겠죠? 그럼 뒤에다 누구 붙여주면 돼요? 23인가요? 답이네요. 됐습니까? 괜찮겠어요? 못 믿겠으면 여기다 2 넣어보세요. 3 넣어보시고 4도 넣어보시고 괜찮나요? 네, 이렇게 일반항을 쓸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대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고요. 아홉 번째 항이 16인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분명히 문제에서 등차라는 말 했으니까요. 딴 얘기하지 말아요. 자, 세 번째 항입니다.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래. 아홉 번째 항입니다. 걔가 16이래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세 번째 항이 누구고 아홉 번째 항이 누군지를 알고 있네요. 공차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홉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주면 세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몇 칸 더 가면 되는 거야? 몇 칸 더? 몇 칸 더? 몇 칸? 6칸 더 가는 거지? 그럼 뭐야? 공차 몇 개? 6개만큼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문제. 아홉 번째 항이 16,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였어. 빼면 몇이니? 18이었네요. D가 몇이었다?
3이었다. 됐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일반항 바로 쓸게. 3n.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첫 번째 항 모르는데요. 세 번째 항 알잖아요. 그럼 저기 n에다가 3 넣으면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와야 되죠? 그럼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와야 된다. 뒤에다 누구 붙일래? 됐네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9 넣어봐. 맞잖아요. 됐죠?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공차가 3이었구나. 어머,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였어? 그럼 두 번째 항은 누구였겠니? 마이너스 5였겠지. 3 빼면 되니까. 그럼 첫 번째 항은 누구였겠니? 마이너스 8이었겠죠. 3 빼면 되니까. 괜찮아? 그럼 첫 번째 항 누군지 아네? 했네? 공차도 누군지 아네? 맞아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d가 됩니다. 해서 한 땀 한 땀 전개해서 다시 말해주면 어차피 답은 똑같음.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첫 번째 항 너무 궁금한데요. 공차가 3이라며. 여기다 3 다음에 얘 나왔잖아. 빼줘. 그럼 같은 거지 뭘.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등차 수열의 또 일반항을 구해보겠습니다. 몇 번째 항이 보입니까? 두 번째 항이죠. 여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힘들다. 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항을 A라고 설정할게요. 자, 참고로 첫 번째 항이라고 하지만 얘를 우리가 말할 때 초항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초항. 옛날엔 초항이라고 썼어요. 근데 요즘엔 첫 번째 항이라고 말을 해. 근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초항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글씨가 짧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 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D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항입니다. A 플러스 D. 괜찮을까요?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넣어두면 되겠죠? 여섯 번째 항입니다. A 플러스 OD.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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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요? 야, 괜찮냐고요? 너요? 너. 네. 둘이 더한 게 몇이었다? 마이너스 8이었다. 한 개씩 하나. 됐죠? 다섯 번째 항입니다. A 플러스 4D. 일곱 번째 항 A 플러스 6D. 더한 게 8이었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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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까? 됩니까? 됐을까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볼까요? 2A 플러스 6D가 마이너스 8이고 2A 플러스 10D가 플러스 8인 상황이잖아. 그럼 이거 둘이 빼자. 빼면 마이너스 4D는 마이너스 16이죠? 그럼 D가 몇이었다? 4였다. 됐나? 공차가 4였네요. 와우. 그럼 우리 일반항 구해야 되니까 특정항 한 개만 더 알고 있으면 되겠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할래요? 라고 하면 그냥 뭐 이런 데다 넣으세요. 만만하네. 요런데. 됐죠? 나 요 식에다 넣어봐야지. 요 식에다 넣어봐야지. 이 식에다 넣어봐야지. 다시 말하면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더한 이 식에다 넣어서 찾아야지. 괜찮습니까? 다 하나 봐야 돼요. 자, 이 식에서 놓고 봐야 될 겁니다. 2를 나눌게. A 플러스 3D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4였다. D가 4인 거 아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말하겠습니다. A는 몇이게요? 마이너스 16이었겠죠? 됐나요? 첫 번째 항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반항 말해보고 일단 마무리. 공차가 4고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6이죠? 1 넣으면 마이너스 16 나와야 돼요. 20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습니다. 끝. 괜찮니? 괜찮나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정신 바짝 차리, 뭐 따라왔냐고요? 얘기 답해! 뭐 뒤에 누가 있어? 너밖에 없는데요.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때 이런 얘기 한 번만 해볼게. 자, 얘 봐봐. 2번 장이랑 6번 장을 더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썼지. 그치? 근데 봐봐. 이렇게 썼지. 그치? 근데 얘를 보면서 잠깐만 이거 2 나눌 수 있는데 해서 나눴지. 맞아? 얘 봐봐. 몇 번 장이게? 4번째야. 첫 번장에다가 공차를 하나, 둘, 3번 더했으니까 몇 번째야? 4번째 오는 숫자나. 괜찮아? 그럼 잠깐만. 너 2번 장하고 6번 장을 더한 값이 있어? 그거를 2로 나누면 4번 장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재밌죠? 이게 뭐지? 궁금하죠? 그래서 얘기해 드립니다. 재밌는 게 나왔잖아 갑자기. 이런 겁니다. 자,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입니다.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A, B, C 순서대로.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야, B에서 A를 빼면 이거 공차겠죠. 등차니까 공통된 차이가 있을 거 아님. 마찬가지 C에서 B를 빼도 이거 공차겠죠. 맞아? 같은 값이잖아. 그러면 다시 B 빼기 A랑 C 빼기 B가 같은 값일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기서 B를 왼쪽으로 넘기면 뭐가 돼? 2B죠. A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뭐가 돼요? A 플러스 C가 됩니다. 맞나요? 그럼 다시 이 A, B, C 얘네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있는 거 2배 한 게 양끝 더한 거랑 같은 값이야. 괜찮나요? 하나 더. 마지막 요 식에서 2를 나누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랑 같아. 무슨 뜻이야? 가운데 있는 이 항은 양끝을 더한 거를 뭐로 나누면 2로 나눈 값이랑 같아. 다시 말하면 A와 C의 산술평균이 가운데 있는 항의 값을 나타내. 괜찮나요? 무슨 평균이요?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뚱땡이. 됐어요? 무슨 평균? 산술평균이. 맞아? 근데 선생님, 얘는 A, B, C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일 때잖아요. 근데 너 방금 본 거는 2번째 항, 6번째니까 2번째 항 있고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항 있고 막 뛰어 있잖아요. 순서대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친구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등차 중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56페이지에 있는 표현이 요거예요. 그래서 등차 중항입니다.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산술평균 값입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럼 다시 이 문제로 와서 이게 그 얘기인 거야? 라고 하면 자, 나열해 보고서 쓴 다음에 잠깐 쉴게요. 2번째 항, 3번째 항, 4번째, 5번째, 6번째 항이 있었습니다. 등차 수열이죠. 2번째 항입니다. 6번째 항입니다. 맞나요? 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뭐가 됐다? 4번째 항이 됐다. 이 말이었지? 맞니? 그럼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입니까? 라고 하면 봐봐. 어차피 2번째 항에서 3번째 항까지 공차 하나 더하면 되죠? 여기도 공차 하나 더하면 되죠? 여기도 공차 하나 더하면 되죠? 여기도 공차 하나 더하면 되는 거였죠? 그럼 봐봐. 4번째 항에서 6번째 항까지 공차 몇 개? 2개 더하면 되는 거죠? 2번째 항에서 4번째 항까지도 역시 마찬가지 공차 몇 개? 2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2번째 항, 4번째 항, 6번째 항. 이 셋은요. 공차가 몇인? 2D인 등차 수열이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셋은요. 양끝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자, 하나 더. 3번째 항과 5번째 항을 더해서 2로 나눈 값도 누구예요? 4번째 항이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자, 네 번째 항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서 공차 하나 더하면 얘 나오죠? 공차 하나 빼면 얘 나오죠? 괜찮습니까? 다시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 더한 값이죠? 세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서 공차 하나 뺀 값이죠? 맞나요? 둘이 더하면 뭐예요? 이거 2배예요. 됐습니까? 마찬가지네요. 여섯 번째 항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번째 항에다 공차 2개 더한 값이죠? 두 번째 항은요, 네 번째 항에서 공차 2개 뺀 값이죠? 당연히 둘이 더하면 뭐예요? 이거 2배예요. 그래서 같은 값이 나옵니다. 괜찮을까요? 이런 표현도 익혀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해 봤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뒤로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계속 해결해 봅니다. 자, 뒷페이지로 가셔서요. 1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잘 따라오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58페이지 보시면요.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들을 진짜 나열해 놨죠. 마이너스 1, 3, 7, 11. 문제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등차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얼마 더했어요? 얼마 더했어요? 공차가 몇입니까? 4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때 여러분들한테 딴 거 없고요. 79가 몇 번장인지만 찾으면 된대요. 그럼 이거 쭉 써서 79가 몇 번째인지 셀 거야? 그러지 말자. 우리 일반항 n번장 찾읍시다. 공차가 몇이라고요? 4n. 바로 가요. 1차항입니다. 1차식입니다. 그 다음 여기다 1 넣으면 첫 번째 항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뒤에다 두고 마이너스 5 붙이면 되겠죠. 얘가 뭐가 될 때? 79가 될 때 n값이 누구니? 이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4n이 몇일 때? 84일 때. n이 몇이에요? 21번장이겠네요. 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앞에 보셔야 돼요. 멍 때리지 마. 자, 봐야 돼요. 자, 7번장이 마이너스 12. 15번장이 마이너스 8이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볼게요. 15번째 항이 마이너스 8입니다. 7번째 항이 마이너스 12입니다. 너는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 몇 번장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자, 일단 15번째 항과 7번째 항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차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15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을 빼면 되겠죠? 그럼 공차 몇 개 나올까요? 15에서 7 뺀 것만큼 나올 겁니다. 몇 개 나와요? 8개 공차가 나오겠네요. 자, 참고로 15번째 항은 마이너스 8이고요. 7번째 항은 마이너스 12였죠. 이렇게요. 12. 그럼 몇이니? 4인가요? 그럼 D가 몇이었다? 2분의 1이었다. 뭐야,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이었네요. 자, 계속 갑니다. 우린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을 말해보겠습니다. 2분의 1n 바로 가면 되겠죠? 내가 아는 건 7번째 항을 알고 있네요. 7번째 항이 마이너스 12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7 넣으면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돼요. 뒤에다 누구 붙이면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0이 나오려면 24잖아. 24에서 7이면 몇이야? 31인가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처음으로 양수 0보다 크게 나온 건 언제니? 이거 0보다 어떨 때? 크게 나올 때가 언제니? 라고 물어본 거죠. 편하게 보세요. n자리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31. 맞아요? 그럼 누구 넣으면 0보다 커요? 32. 됐습니까? 몇 번째 항부터? 32번째 항. 이게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는 항이 되겠네요. 끝! 답입니다. 괜찮아요? 네. 자,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3번 문제. 자, 두 수가 있습니다. 6과 55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몇 개의 숫자를 넣는다? 6개의 숫자를 넣는다 이거야. 그래서 너는요, 수열을 만들었고요. 이 수열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봐봐.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인 거야?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그럼 얘는 몇 번째항입니까? 55는 몇 번째항입니까? 아, 숫자 좀 세 바보야. 여기 6이랑 55 있었죠? 2개 있었지? 가운데다 몇 개 썼어? 6개 썼지? 그럼 전체 숫자 몇 개 써 있는 거야? 8개 써 있지? 얘가 처음 했으니까 첫 번째지? 그럼 얘는 몇 번째로 써 있는 거니? 아니, 학생이 8명 서 있는데 마지막에 야, 너 몇 번째로 서 있니? 7번째요. 그럼 한 명 어디 갔어요? 맞아? 아, 8번째 항이겠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첫 번째 항은요, 6이었고요. 8번째 항이요, 55였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얘기해야 돼요. x4라고 했네요. x3 다음이 x4겠죠? 맞나요? x4는 몇 번째 항인 겁니까? 5번째 항이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요. 여러분은 첫 번째 항 알고 있고 8번째 항 알고 있습니다. 5번째 항 구해주세요. 인 거네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때 얘기해야죠. 8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 몇 개 보일까요? 7개 보이겠죠? 됐나요? 8번째 항 55에서 6을 빼면 몇인데요? 49겠죠? 그럼 공차가 몇이었다? 7이었다. 됐습니까? 그럼 이때 5번째 항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를? 4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항이 누구였습니까? 6이요. 공차 7이 몇 개? 4개 있습니다. 몇입니까? 네, 답이 되겠습니다. 끝. 어렵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일정한 수를 더해서 수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4번 문제와 5번 문제 빠르게 또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3개가요, 순서대로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숫자 3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고? 그 말은 가운데 있는 항 a제곱 마이너스 3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산술평균과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끝. 그럼 넘어가서 정리할게요. 2a제곱 빼기 6은요. a제곱 플러스 a랑 같고요.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6이 0이라는 거죠. a에 올 수 있는 값 누군데요? 3 또는 마이너스 2인데요. 문제에서는 양수 말해달라고 했네요. 자, 양수 말했습니다. 됐을까요?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너무 쉽다. 바로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습니다. 세 수의 합이 누군지, 곱이 누군지 알고 있을 때 우린 뭐 구해라? 제곱의 합을 구해라. 자, 별표 하나만 살짝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숫자 3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림. 숫자 3개 누군지 모르죠? 그럼 숫자 3개를 내가 문자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맞나요? 문자로 표현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됐죠? 감마, 감마, 감마. 됐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됨. 됐음? 왜요? 아, 선생님, 이렇게 쓴 다음에 더한 게 9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9. 그 다음 알파랑 베타랑 감마 곱한 게 마이너스 48.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왜? 여러분이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쓰는 순간 문제에서 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빼먹은 거야. 뭐?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정보를. 됐음? 그냥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쓰면 얘네가 등차인지 뭔지 내가 모른다고. 그럼 당연히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에서 준 정보를 다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숫자 3개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숫자 셋이 있습니다. 얘네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편의상 내가 공차를 D라고 설정하면 이때 가운데 있는 수를 A라고 하세요. 그럼 얘는 뭘까? A 플러스 D. 공차 하나 더 하면 되죠? 그럼 왼쪽에 있는 애는요? A 빼기 D. 됐죠? 숫자 3개는 꼭 지금처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3개가 등차 수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쓴 다음 셋이 다 더할게요. 3A가 몇인 거야?
9인 상황. A가 몇인 상황? 3인 경우겠죠. 됐나요? 그래서 다시 3-D, 3 플러스 D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엔 이 셋을 전부 다 곱한 값이 몇이었다? 마이너스 48이었다. 그럼 둘이 곱합니다. 9 마이너스 D제곱이죠. 거기에 3을 곱한 값이 몇이 된다? 마이너스 48이 된다. 그럼 3 나누면 되겠죠. 16. 됐나요? 정리합시다. D제곱. 얘는 뭐예요? 9 플러스 16, 25였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D가 뭐였어요? 풀마 5였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이때 플러스 5일까요? 마이너스 5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만큼 쓸데없는 질문이 없습니다. 왜? 숫자 3개. 숫자 3개. D가 만약 플러스 5였다면 마이너스 2, 3, 8인 거고요. D가 마이너스 5였다면 8, 3, 마이너스 2인 거죠. 뭐가 됐든 숫자는 똑같습니다. 괜찮나요? 우리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제곱, 제곱, 제곱해서 더한 값 말하시면 됩니다. 끝.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 3개가 주어졌는데 이거 등차 수열이야 라고 하면 지금처럼 표현해 주시고요. 혹시나 숫자 4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수를 줬을 때 얘네가 등차 수열이야 라고 언급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A 빼기 3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요. 그럼 이거 얼마 더하면 돼요? 2D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죠. 공차가 몇인? 2D인 등차 수열로 지금처럼 표현한 다음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조건들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공차는 D라고 했는데 여기 왜 2D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 이거야. D가 3 나왔어? 공차가 몇인? 6인 등차 수열이었음 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처럼 숫자가 4개 나왔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수열의 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배우는 표현이 요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중에 뒤로 가면 더 다양한 표현들을 배웁니다만 지금은 딱 요거만 배울 겁니다. SN 이렇게 씁니다. 무슨 뜻이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SN으로 표현해요. 됐죠? 다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5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필요한데 할 수도 있고요. 홀수 번째 항들만 더한 값이 필요한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뒤에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지금 배우는 표현은 딱 하나입니다. 어디서부터?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한 값. 우리는 걔를 SN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됐죠? 자, 그럼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SO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겁니다. 누구까지요? 5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한 값을 의미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서 봐봐. S4 이러면 무슨 뜻이겠어?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4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의미할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이때 자 둘이 빼면요. S5에서 S4를 빼주면 빼는 거죠? 누구 남아요? A5 5번째 항이 남습니다. 괜찮나요? 좀 더 확장해서 S10에서 S9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A10 10번째 항만 남습니다.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맞나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일반화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SN에서 SN-1을 빼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값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바로 앞에 있는 n 빼기 1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빼면 누구만 남을까요? n번째 항만 남습니다. 괜찮나요? 받아들일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가지고 n번째 항이 누군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자, 문제는요. 이 n에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만 올 수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이 n자리에는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수만 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 1 넣으면 첫 번째 항인데 1을 왜 못 넣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n자리에 1을 넣었을 때 값을 한번 말해 볼게요. 얘 뭐가 돼요? S1이 되죠? 맞니? 무슨 뜻이야?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냥 첫 번째 항을 말하겠네요. 괜찮나요? 두 번째, 여기다 n자리 1 넣어봅니다. 뭐가 되죠? S0이 되죠? 무슨 뜻이야? 첫 번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죠. 일단 여러분들 우리 수열을 말할 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이죠. 근데 얘는 0번째 자연수가 아닙니다. 이 값 정의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괜찮나요? 정의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n자리에 1는 값을 넣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 그래서 우리 n은 누구부터? 2부터 넣으셔야 S2죠?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해서 S1이죠? 첫 번째 항을 뺀 값. 그럼 누구 남어? 두 번째 항만 남아. 됐음? 그래서 n이 언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린 SN을 갖고 AN,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그럼 첫 번째 항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방금 말하면서 얘기했죠? S1이 뭐와 같다? A1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세트로 계속 같이 다녀야 돼요. 첫 번째 항은요. S1을 얘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항 이상부터의 규칙은 여기 이렇게 SN에서 SN-1을 뺀 값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62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먼저 합니다. 162페이지. 괜찮나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 해봅니다. 자, 수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어. 네가 알고 있는 합은 이거밖에 없었죠? SN. 무슨 뜻?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값. 그럼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다면, 자 보세요. 첫 번째 항을 편의상, 초항을 편의상 A라고 하고요. 공차를 편의상 D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SN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항을 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항을 쓸 겁니다. 공차 하나 더하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항 씁니다. 공차 두 개 더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쭉 쓸 겁니다. 어디까지요? 저기 끝에 있는 마지막 n번째 항까지요. 됐습니까? 자, n번째 항 어떻게 표현해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n-1개를 더하면 되는 거였죠. 다시 등차 수열 일반항 n번째 항은요. 첫째 항 더하기 n-1 d가 됩니다. 받아들일까요? 알고 계시고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쓰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에다가 하나만 더 쓸 겁니다. 얘가 n번째 항이에요. 그럼 얘 앞에 있는 애는 누구였을까요? 라고 하면 여기다 좀 조그맣게 써야 되겠네요. a 플러스 n-2 d였겠죠? 됐니? 여기다가 d 하나 더하면 얘 나오는 거 맞잖아요. 여기다 공차 d를 하나 더하면 얘 나오는 거 맞잖아요. 괜찮습니까? 납득이 돼요? 자, 그럼 갑니다. 한 번 더 씁니다. 누구를요? SN을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그럼 이때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게요. 뒤에 거부터 다시 역순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 오는 건 n번째 항 a 플러스 n-1 d가 올 거고요. 그 다음은
n-1번 짱이었겠죠? a 플러스 n-2d가 왔을 거고요. 쭉 써서 저 마지막에는 두 번째 a 플러스 d가 있고 마지막 첫 번째이었겠네요. a가 있을 겁니다. 괜찮니? 자, 다 더합니다. 다 더하겠습니다. 자, 더하면요. 좌변. SN이 몇 개? 두 개죠. 자, 우변관찰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둘이 더할게요. 2A 플러스 n-1d. 맞나요? 다시요. 이렇게 둘이 더합니다. 2A 플러스 n-d 하나 더해서 1d. 괜찮나요? 이렇게 끝에 있는 둘이 더할게요. 2A 플러스 n-1d. 이렇게 둘이 더하면요. 2A 더하기 n-1t. 맞나요? 그럼 잠깐만. 둘씩 위아래로 짝지어서 다 더해주면 2A 플러스 n-1d가 계속 보이죠? 맞나요?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네. 그럼 2A 플러스 n-1d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몇 번? n번 써서 더한 거죠? 같은 수를 n개 써서 더했습니다. 이게 바로 곱하기의 개념이잖아요. 몇 개요? n개요. 됐음? 그럼 결론. SN은요. 2분의 n 2a 플러스 n-1 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구하는 공식. 됐을까요? 두 번째, 이때 여기 있는 선생님 2a 더하기 n-1d가 너무 길어요 라고 한다면, 자, 얘는 첫 번째 항이었습니다. 얘는 몇 번째 항이었죠? n번째 항이었죠? 이 둘이 더한 값을 쓴 거였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항, 첫 번째 항이 a, 공차가 d, 그리고 이 마지막 항, n번째 항을 마지막이니까 라스트요. L로 써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2분의 n a 플러스 l. 됐죠?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을 보고 나서 옛날에 그런 거 들은 적 있을 거야. 유명한 수학자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성이 가씨인데, 가씨. 아, 우스 씨 있잖아요. 가우스 씨. 네,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되게 위대하신 분이죠. 그분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일화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 그 학교 선생님이 자기 좀 일 바쁜 거 좀 처리해야 되니까 애들한테 시킨 거라고. 야, 너네 1부터 100까지 숫자 다 더해봐. 그럼 애들이 이제 막 더할 거 아님. 자기 일 좀 하려고 했더니 가우스가 손을 번쩍 들었죠. 정답!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풀었는데? 라고 했더니 그 가우스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대. 어릴 때 1, 2, 3 해서 쭉 쓴 거야. 99, 100까지. 그리고 나서 다 더해야지 하고 관찰했더니 선생님 얘네들이 더하면 101이네요. 얘네들이 더해도 101이네요. 얘네들이 더해도 101인데요? 이걸 관찰한 거야. 사실 얘는 뭔데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잖아. 맞아? 그럼 얘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처럼 볼 수 있겠네요. 그게 뭐였어?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값 101. 얘네들이 더해도 101. 맞아요? 그럼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게 101이야. 그거를 2로 나눠서 얘가 2분의 101, 얘도 2분의 101. 어차피 더하면 101인 거 맞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얘 2분의 101, 얘도 2분의 101. 더하면 101인 거 맞잖아. 됐어? 그럼 몇 개가 써져 있는데? 100개 써져 있네. 맞아요? 그래서 결론.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그거를 2로 나눠서 얘네들 몇 개 써 있어요? 100개 써 있어요. 등차수 합구하는 공식을 쓴 거거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쓰면서 야, 이 친구는 떡잎이 좀 다르구만 라고 했던 일화가 있죠. 등차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을 그 어린 나이가 띄우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유, 여러분들 이제 가우스처럼 수학할 수 있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아직 중요한 게 남았어요. just moment. 되게 중요한 거야.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내가 관찰했을 때 아니야 기다려봐. 아 진짜 중요한 거야. 아이씨 뻥 아니에요 진짜. 예. 아우 복잡해. 꼴도 보기 싫어. 하지만 우리는 예를 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n에다가 3 넣으면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 n에다 누구 는 값? n에다 누구 는 값? 3 는 값. 5 넣으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 n에다 누구 는 값? 5 는 값. 그럼 얘는요. 변수가 몇인? n인 몇 차식? 자 여기 n이 있죠. 여기도 n이 있죠. 둘이 곱하고 있죠. 몇 차식? 2차식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다시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관찰했더니 얘는 n에 대한 2차식입니다. 그럼 이 2차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볼까 합니다. 갑니다. 2분의 자 일단 n이 있었고요. 자 이 가로 안부터 정리할게. 둘이 곱하면 뭐가 돼요? dn 됐죠? 둘이 곱하면 뭐가 돼요? 2a 마이너스 d입니다. 됐나요? 자 씁니다. 2분의 1 dn 제곱 괜찮나요? 전개 더하기 2분의 2a 마이너스 dn 전개 됐나요? 자 이쁘게 좀 쓸게요. 2분의 dn 제곱 더하기 2분의 a 2a 빼기 dn이 되죠? 맞아요? 자 봐봐.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 상수가 있니 없니?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보입니다. 뭐가요?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보입니다. 하나 더. 이때 2차 앞에 있는 개수 보세요. 누굽니까? 2분의 d. d가 뭐였어? 공차래매. 맞아? 그럼 2분의 d면 모르니에 공차의 절반이죠. 됐습니까? 다시요.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관찰해 보시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때 이 2차 앞에 있는 개수는 뭘 의미하냐? 공차의 절반입니다. 자, 주의하세요. 2분의 d라고 말 안 해요. 그렇게 말하면 네가 나중에 헷갈리거든. 그런 친구를 꽤 많이 봤어. 그래서 2차 앞의 개수가 뭐다? 공차의 절반이다. 됐습니까? 다시요. 등차 수열입니다. 일반항은요. 몇 차식으로 표현돼요? 1차식. 맞아? 1차 앞의 개수가 뭘 의미했다? 공차. 됐습니까? 등차 수열의 SN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몇 차식으로 표현된다? 2차식. 이때 이 2차 앞의 개수가 뭘 의미한다? 공차의 절반.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2가 있지? 이 2를 앞에다 곱해. 그럼 뭐가 돼? 공차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나중에 미분하는 방법이랑 비슷해서 미분으로 엮어서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2차 앞의 개수가 뭐가 된다? 공차의 절반.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표현되고 2차 앞의 개수는요. 공차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1차 앞의 개수는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n자리에 1 넣어. 됐지? n자리에 1 넣어. 그래서 이 공차 절반 여기다 쓰고 여기 n자리에 1 넣어. 그럼 1 넣으면 뭐 나오는데? 첫 번째 항 나오는 거잖아. S1이 첫 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 되도록 맞춰주면 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봤고요. 우리 교재는 160페이지까지 일단 문제 풀어오시고 다음 수업 때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얘기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